안녕하십니까. 선성화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송 제가 사주풀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에 뭐라 나왔냐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해서 박송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사주 풀자마자 댓글들 중에서 어떤 댓글들이 있냐면은, 아니 얘기가 다르다, 어떤 면에서는 뭐 착한 임대인 운동 선거 뭐 등등등,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착한 임대인 운동 그것도 맞죠, 맞는 얘기라 보는데, 저는 그 사주를 푼 겁니다. 사주를 풀어보니까 여자가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아주 강한 여자가, 박성호 씨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강한 여자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 여자가 소송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제가 사주풀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리학자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 뉴스에 나온 거에 아무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래도 명리학을 20 넘게 했으니까 그 사주풀이대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나서 93년생 김다모란 분이 어떤 그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제가 풀이한 것이 다시 한번 또 적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윤석열 씨의 사퇴 시기도 그렇고요, 뭐 박원순 씨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그래도 오차 없이 잘 흘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역학에 이제 빠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20년 전에 공부를 이제 한 1, 2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주 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맞을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한낱 미신으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고들었는데, 요새 와서는 그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의 사주는 70% 이상 정확하다. 만일에 오차가 있다면 한 30% 정도가 아닐까 보고요. 그 30%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가문의 유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혈통이죠.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역사와 그 혈통이 30%를 차지하고, 그날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그 70%는 그 사주가 말해준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제가 풀었는데, 가장 최근에 윤석열, 박수홍 다 적중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동업을 할 거나, 아니면은 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식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이거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현실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구나. 그러면 설사 이것이 70% 확률을 정확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구상 인류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체력이 왜소하고 힘이 딸리는 거죠. 딸리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그 두뇌 그 숨골을 다시면서 우리가 대뇌 소뇌가 있는데, 특히 이 소뇌를 더 많이 발달시키다 봅니다. 여성 안에서는. 왜? 생존하기 위한 무기가 적으니까. 남성은 체격도 있고 힘도 있고 하지만 여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숨골이라든가 아니면 식용계통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숨골이든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뭐랄까 그 신경계통의 발달로 인해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여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여성분은 본능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 사주가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이걸 봄으로써 어떤 재앙을 좀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역학은 참 오묘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역할 모를 때를 이제 돌아보면은, 제가 이거를 좀 일찍 공부해서 좀 알았더라면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를 다시 한번 제가 이 문득문득, 이렇게 실감나게 깨닫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박수홍 씨, 지난번에 제가 또 족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드리며, 왜냐하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주대로 풀었는데 우리 구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좀 걱정은 좀 했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도 역시 윤소영 씨와 나름대로 똑같이 적중을 해서 참 다시 한번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2019년도에 벌써 한 세월이 흘러서 2년이 됐습니다. 2019년도 아마 가을 언제쯤인가 오세훈 씨 사주를 푼 적이 있습니다. 오세훈 씨 사주. 여러분들 거기 제목을 뭐라 하냐면 제가 대권 잠룡 오세훈이라 하겠습니다. 대권 잠룡 오세훈. 그래 이제 세월이 흘러 작년에 국회선거 참 뭐 부정선거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허망하게 떨어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씨한테 상당히 밀렸었는데 원래는 그렇죠? 예.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한번 오늘 오세훈 씨 사주풀이를 2년 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에 풀었던 오세훈 씨 사주풀이를 한번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뭐 뭔가 띵할 수 있지만요. 제가 사주풀이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제가 풉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마 제 동영상을 한 20개 정도만 보신 분들은 대충 어떻게 내가 시작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사주명식을 풀이한 법을 얘기하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단순 명료하게 푸는 데 있어서는 제 20년 넘는 그 많은 세월이 있었죠. 한때는 뭐 사법고 시생보다 더 열심히 7년 이상을 공부한 적도 있었고요. 다만 제가 계룡산 가서 이 수련만 안 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주 유튜브 방송 보면 상당히 어렵게 푼 사람도 많고 뭐 신살 격궁 막 나오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은 적중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중도가 굉장히 낮다, 별이 로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주는 왜 보느냐? 맞추기 위해서 본다. 왜? 맞춰야만이 내가 그걸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세훈 씨 사주풀이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어떻게 스타트한다? 계절, 월지, 자월의 정화다. 여기서 자는 뭐냐면 추운 겨울을 얘기해요. 사주가 꽁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얼어붙어 있으면 활동을 못하는 거죠.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자월에 태어난 용광로다 이 얘기예요. 자그마한 불이다. 인공적인 불이다 이 얘기예요. 정화가. 그럼 뭐다? 당연히 정화 신약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용신 잡아야죠. 용신은 뭐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오행을 용신을 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오행이 용신입니다. 용신이 뭐다? 겨울이 찼으니까 당연히 화다. 그렇죠? 그리고 정화 신약이니까 뭐다? 목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신이. 네, 용신은 바로 목화입니다. 목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씨는 빨강색이 길하고요. 화가 빨강색이 길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한나라당이 뭐 오세훈 씨 색깔이랑 맞는 색깔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은 뭐다? 나무색, 초록색이나 푸른색을 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속내복을 항상 그 붉은 계통이나 푸른 계통을 입어야지 어느 정도 그 내가 사주에 갖지 못한 걸 좀 커버해 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본대문은 이분이 목하니까 이분이 17살 이때까지 굉장히 심하게 고생했죠. 제가 이제 뭐 오세훈 일대기 이런 거 봤더니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다. 뭐 판잣집 존에 뭐 오세훈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건 뭐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15세까지는 돈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본 걸 알 수 있어요. 15세까지는. 근데 16, 17세에 인목이 오면서 서서히
살림 펴지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용신인, 임묘진, 사음이 올라가니까 인생이 평탄한 삶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 오세훈 사주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고비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오화에 있습니다. 오화. 예. 자, 자가 오를 만나면 이 깨져요. 충이라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좌우충에서는 되는 게 없어요. 올해부터 을목대로 바뀌고요. 작년까지 좌우충이었답니다. 작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시장 그만두고 쭉 놀다가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기 작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물론 선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선거는 이 사람의 개인 사주 중요하지만 물상률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인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인구 분포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운만 봐서 제가 가정을 운만 보자 했을 때는 작년까지 될 게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역민은 저는 좀 우세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은 고민정의가 뭐 왜 당선인지 나타날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은 저로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알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을목대운이니까 드디어 좌우층에 아주 흉악하면서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나쁜 운 벗어나면요 설사 그 다음에 나쁜 운이 오더라도 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우리 신체가 나쁜 운에 그러니까 좌우충을 정말 나쁜 운 지나고 을목이 오니까 그래도 을목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 경금이 가로막긴 하지만 을의 50%는 바로 용신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다 살아난 거죠. 오화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다?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을목에서 대운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오세훈 씨 본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정유일생이에요. 유는 피를 나타내는 살로서 의사나 술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다? 변호사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늘이 준 천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순탄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사주에 나타난 하늘이 준 천직을 할 때 비로소 인생이 순탄하다고 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진로나 적성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기독교 믿으니까 내가 카톨릭 믿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제가 어디 신살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귀신을 얘기합니까? 그냥 그 오행의 배열, 목각토수 배열을 가지고 생극재화로 푸는 거예요. 생극재화로. 오랜 시간 공부하니까 이치가 어느 정도 깨달아져 갖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민다에서 이게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부적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수옥살이니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수옥살 뭐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이 한번 신살에 빠지면요, 이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리의 바다에서. 사주는 어떻게 본다? 오로지 철학으로 생각적으로 풀어야지 맞출 수 있다. 적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자가 뭐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극이니까 이게 평관 칠살이에요. 그러니까 평관 두 개가 이 사람을 눌러대니까 어떤 감각관이었냐? 착해야 되는 감각관님이 있는 거예요. 착해야 되는. 나 착해야 돼. 나 정의로워야 돼. 이런 감각관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화가 만일에 이 평관이 위에 있으면 뭐다 우울증 걸리고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두 개씩이나 그렇죠? 두 개씩이나 천간이 있으면 이 사람 국회의원커녕 지금 아마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관시에 밑으로 있으니까 영향이 좀 덜한 상태라서 한데 이 평관의 영향이 뭐다? 나는 깨끗해야 된다. 나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나름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사주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 일으키는 많은 공직자들 사주를 보면은 되게 무관사주가 많아요. 무관사주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는 정직해야 되는데 요 유자가 붙지 않습니까? 자유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약간 좀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그럼 뭐다? 정직함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세훈 씨가. 그러니까 뭐라 한다? 내가 뭐를 했으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저 사람 주체맞게 왜 저런 소리 하나? 지난번에도 뭐야?
애들 급식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내가 한번 사퇴했다. 이렇게 해서 사퇴하면서 지금 박원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 나라 이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오세훈 씨에 대해서 참 이해 못할 거야. 저 사람이 뻥, 입만 뻗고 하면 사퇴하냐. 그건 이러냐? 바로 너무나 정의로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했어? 그래, 그럼 난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언제가 오세훈 씨가 대권 후보 나왔을 때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는 그걸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연설하기 앞서서 마인드 트레이닝을 한번 하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너무나 감옥까지 가지 말자. 그런 걸 되뇌이면서 반복 수련하면서 연설을 해야지 그런 흐름을 안 잡히는 거죠. 이제 아셨죠? 왜 이 사람이 뻑하면 사퇴한단 말을 왜 했는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유와 자가 만나면 신경계통이 예민해져요. 신경계통이 어느 쪽으로?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이 예민하다. 정의로움에 대해서. 예. 자, 이렇든 저렇든 을미로 갔어요. 지금 을목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운에 온 거예요. 단 올해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이상할 때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거에서 당선은 개인의 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민심이 너무 중요하다. 지역 인구의 분포도 중요하고, 그때 당시에 나라의 어떤 그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경상도에서 대구 사람이 사주가 무지하게 좋고 운이 정말 황제가 될 사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라도 광주에서 선거 나가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사람이 운이 너무 좋고 황제라 해도 경상도에서 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물상입니다. 그래서 물상이 개인의 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 단일화 전에 오세훈과 안철수 붙었을 때 여론은 누가 이겼다? 안철수가 당연히 압도했어요. 안철수가 당연히 압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설마 오세훈이 이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김종인 그 할아버지 엄청 콜에 몰렸죠? 예, 엄청 콜에 몰렸습니다. 욕 지싸게 먹고. 제가 볼 때 김종인 씨의 그 사상은 보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국민의힘이 또 뭐 추대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게 인재가 없나?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냐? 좀 더 젊은 사람을 인재를 키워서 그 역할을 맡겨야지 뭐 하는 짓이냐 이 얘기죠. 어쨌든 근데 어떤 일이 터졌느냐? 바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족정이 뭡니까? 달의 최악의 운은 언제다? 신축년 신묘월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전 동영상에서 그거 보시면 신축년 신묘월이 누구다? 달의 최악의 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 선거 전이 3월에 있지 않습니까? 3월에 그 3월의 운에서 뭐가 터졌다? 바로 LH 사건이 터진 겁니다. LH 사건. LH 사건은 겉으로 보면은 LH 뭐 문제된 것 같지만 실제로 LH가 터졌을 때는 그 위도 다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썩는 게 아니고 윗물이 더 썩어야 아랫물이 썩는 거니까 당연히 LH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야, 이건 왜냐하면 이거 경제적 문제에서 갈등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든. 이념이나 보수냐 진보냐 중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생계의 터전에서 문제 생긴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은 가장 예민하다 이거죠. 자, LH 터진 거 어떻게 됐죠? 야, 이것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삼신도시?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삼신도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왜? 분명히 거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또 이권을 가지고 또아리, 이 뱀 새끼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새로운 삼신도시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 의견이에요. 왜? 불의의 무리들한테 이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죠? 집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서, LH가 딱 터진 거 어떻게 했다? 이 달무리들하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이제 백성들이, 국민들이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 시민들이나 부산에 대해서 볼 때도, 이거 큰 문제가 많다. 여러분들, 가덕도도 폐지해야 돼요, 가덕도. 택도 얘기고요. 어쨌든, 민심이 돌아선 거죠. 민심이. 그리고 뭐다? 지원론에서, 물상론에서
더불어는 작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가장 큰 또, 영향을 받은 이유가 바로 안철수입니다, 여러분들, 안철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되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간다고 했고, 그리고 문재인이 공정과 어쩌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간 거야, 여지껏. 사람들은 쏘갔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차렸던 신점에서 안철수 씨를 쳐다보니까 아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친구는 뭐지? 그러니까 LH 터지기 전에는 안철수가 앞섰는데 LH 터지고 보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무경험자한테 중책을 맡기다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갈까봐 걱정을 한 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시민들이. 그래서 일단 진보에 대해서 학을 뗐고 중도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란 말 듣는 것도 싫고 학을 뗐는데 안철수 씨의 정체는 뭘까라는 퀘스천이 든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안철수가 신선한 건 알겠는데 그냥 안정을 택하자. 최소한 오세훈을 택하면은 뭐 가보지 않은 세상 갈 리도 없다. 그리고 달무리에 대해서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국민들한테 있었다는 얘기죠. 시민들한테. 그래서 오세훈 씨가 이긴 겁니다. 신승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씨 자신의 운보다 LH 터지면서 달무리 타격받으면서 안철수보다 거기에 대해서 똥물이 같이 튄 거예요. 안철수한테도. 그래서 오세훈이가 단일화 성공한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이번에 보여준 자세는 상당히 잘한 겁니다. 왜? 서울시장이 다가 아니니까 대수적 견지에서 자기가 바뀐 걸 보여야 돼요. 안철수 씨는. 내가 바뀌었다. 내가 터무니없는 고집장이에서 조금 더 이 탄력성 있게 그리고 남도 배려하는 이런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세가 그래도 대권 놓을 수 있는 그런 잠룡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 덕분에 오세훈 씨가 단일화 성공한 거고, 그렇죠?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제가 2년 전에 뭐라 했냐면 오세훈 씨가 이 자격증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국회의원까지 되는 게 없었어요. 일로 넘어서 희망이 있다. 그리고 미대훈, 경대훈 가면요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주예요. 여러분들 제 2년 전에 이미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권을 꿈꿀 수 있다. 이 사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똑같아요. 제 풀이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오세훈 씨가 을목의 대운과 민심을 인하여 물상문에 의하여 서울시장 선거가 됐고 제가 오세훈 씨한테 당부하신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해먹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봉사하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무리들, 밑에 있는 그 대유다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 저는 오세훈 사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주가 돈은 좀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1년이지만은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당장 대권 후보로 뛰어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차비를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에서는 어떻게 됐다? 아직도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75세까지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찬스가 앞으로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다음까지 대권 후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권 후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리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년 전에도 이미 오세훈 씨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김대중 씨의 그 말려온과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일로 정진하다 보면 될 수 있다고 제가 2년 전에도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